안녕하세요. 생기산 사랑방의 여러분들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개 방송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외롭지 않고 좀 더 생기가 있고 좋네요. 생기산 사랑방에 생기가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방송 도와주시면 더 저희가 새 힘내서 더 좋은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신장은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로 알고 있는데 생기산이 신장을 회복하게도 하는지, 만약에 회복한다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물어보셨어요. 오늘 어떤 분이 저랑 이제 대면 상담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한결같이 신장은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대체의학 하시는 의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장이 좋아진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좋아진다고 말을 한대요.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생기산 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약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식이요법, 영양요법 이런 거거든요. 식이요법, 영양요법 이런 거를 해가지고도 신장이 좋아지는 환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기산 같은 약으로 치료라는 말은 사실 저는 굉장히 쓰기가 좀 난감해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저희 지위가 약사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도 쓰기 어려운 치료라는 말을 제 입으로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라는 말을 쓰려고 하면 어떤 진단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약사는 진단자가 아니고, 저에게 오셔서 생기산을 먹고 신장이 좋아졌다 혹은 치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들이 쓰시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을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 이제 담당 주치의에게 검사를 받고 계속해서 이제 추적 검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 신장 수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수치가 현저히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석을 이제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뭐 다음 달에는 투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이제 생기산하고 비타민 뭐 식이요법 이런 거를 하고 투석이랑 아주 거리가 멀어진 분들이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기뻐하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거의 죽었던 사람도 살기도 하잖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생명은 정말 놀랍거든요. 이건 좀 엉뚱한 말이지만, 제가 이제 농장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농사를 조금 짓는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옥수수가 그냥 바람에 다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저거를 옥수수 대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키 큰 옥수수 대가 꼿꼿하게 선 거예요. 저 혼자서. 저 혼자서. 우리 몸이 그래요. 우리 몸이 거의 죽을 것 같다가도 어떤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정말 사람은, 우리 몸은 살고 싶어 한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미리 어떤 질병에 노출이 돼서 이제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어떻게 용케하다가 생기산이라는 것을 발견했지만, 모르죠. 앞으로 생기산보다 더 대단한 어떤 정말로 그런 좋은 약을 찾아내는 또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현대의학에서 치료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딱 단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기산으로도 수치가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또 약간 뒷걸음질을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생기산을 먹고 좋아지는 분들은 뭐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도 있어요. 체질 따라 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신장은 제가 어떻게 저도 이제 신장이 왜 좋아질 수 있나. 저도 약사니까 이제 기존 그 의학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었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는데, 이제 제가 생기산 임상을 쭉 보다가 관찰을 하다가 이렇게 뭐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혈관이 뚫려서 뭐 심장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이 그냥
병원 약 하나도 안 먹고 완전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도 놀랍고, 그런데 이제 합병증으로 뭐 이렇게 신체 한 부분을 절단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서 생기산을 먹고 당뇨 합병증 그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발톱 시커멓게 죽었던 발톱 색깔이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제가 듣고는 제가 제일 놀라죠. 사람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콩팥이 그러면 어떻게 좋아지느냐. 그 좋아진 사람들이 당신이 좋아졌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너무 답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혈관이 뚫리는데 왜 콩팥이 살아나지 못하겠어요. 혈관이 뚫리는데 결국 콩팥도 수많은 그 혈관의 그물망인 사구체 덩어리고 사구체가 콩팥 하나에 100만 개래요. 100만 개. 그 쪼매난 정말 그 작은 콩팥 한 개에 100만 개 혈관 와리가 있다 그러면 그 혈관이 얼마나 미세한 혈관이겠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그 미세한 혈관이 그냥 막혀버리는 것 같아요. 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는데 혈관이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좋아지겠죠. 모든 것을 생기산에만 의지할 일도 아니지만 생기산 같은 약이 어떻게 혈관을 좋게 하고 콩팥을 좋게 하느냐 그런 건 거짓말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저도 한 사람 한 사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좋은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리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장 임상 결과 뭐 치료 효율이 얼마냐, 몇 프로냐, 단백뇨 치료 비율은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앞번에 제가 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라는 말을 저는 잘 쓰지를 않거든요. 제가 치료라는 말을 쓴 게 아니라 생기산을 드신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 치료됐다고 말씀하신 거고 치료 비율 이런 거는 여기서 계산이 불가능해요. 여기는 공적인 기관도 아니고 뭐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뭐 대기업도 아니고 무슨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서 보는 그런 약국이에요. 그런 약국의 약사인 제가 제 업무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제가 계산을 했다고 한들 그게 무슨 공신력이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생기산은 충분히 먹어볼 만하고 비타민 요법은 해볼 만하다. 제가 가끔은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이런 방송 하지 말고 생기산 효과 있다는 말도 하지 말까 보다.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위중한 환자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막 당신의 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쓰러져서 몇 번 병원에도 가고 입원도 해야 되고 투석을 몇 번 하고 그분 혈색이 하나도 없는 얼굴과 그 상해가는 발톱과 막 이런 거 보여주시면 저도 어디 도망가고 싶죠.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위중한 환자들과 마주 대해서 이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나. 갑자기 제 간이 콩알만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기산 효과 없다라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생각하시고 싶은 대로 효과 없다고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되고. 그냥 그치만 또 저한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 극적으로 치료된 분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소식은 좀 알려야 되지 않나. 내가 이거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잘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신장에 좋은 영양제나 음식 아니면 또 안 좋은 영양제나 음식이 어떤 게 있을지 물어보셨어요. 이게 가장 궁금하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신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수치로 보면은 정말 수치가 좋은데 그냥 자기가 신장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무슨 기준으로 신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잘 붓는데. 잘 붓는데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한의원 이런 데 가서 진맥하고 그러면
신장이 안 좋다고 그랬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수치는 아주 좋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정말 신장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기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성적이 좋은 아이들하고 성적이 나쁜 아이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 고민이 되신대요. 도대체 어디다가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되나. 저도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맞춰서 해야 되나. 보통 유튜브 같은 데에서 신장에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그 채널들을 저도 가끔 보는데요. 보면은 제가 상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말 투석할 만큼 콩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뭐 좋은 음식, 좋은 영양제 소개하는 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방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냥 뭐 좀 잘 붓고 또 집안에 누가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조금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해주는 그런 방송이 대부분이고 뭐 들으나 마나 크게 유익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오는 환자들을 항상 생각을 하게 돼요. 그분들이 너무 위중하고 힘들고 그렇게 힘든 분들을 이제 생각해서 이 신장이 나쁜 뭐 단백뇨도 그냥 단백뇨가 아니라 1000이 넘는 단백뇨 환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별로 여기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없어요.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콩팥이 치료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있을 때 좋은 음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좋은 음식이라는 거 그런 거는 적게 먹는 거예요. 콩팥이 나빠지는 결정적인 원인은요 과식이에요. 과식이고 무분별한 생활이에요. 제가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움찔했던 그런 말이 있는데요. 손님이랑 이렇게 환자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지나가는 말씀처럼 한탄하듯이 한마디씩 하시는 게 있는데 전혀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좀 예전에 막 살았죠.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제가 좀 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콩팥이 다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은 우리 몸의 최종적인 노폐물을 처리하고 그 간의 기능을 보조하고 뭐 콩팥이 하는 일은 끝도 없더라고요. 피도 콩팥에서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조혈 장소가 콩팥은 아니지만 조혈 호르몬을 콩팥에서 분비해요. 그리고 콩팥이 이 허리를 꼿꼿하게 해주거든요. 콩팥이 나쁘면 뼈도 다 사가버려요. 그리고 심장이 어느 만큼 뛸지 혈압을 조절하는 것도 콩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조제 처방받아서 먹는 혈압약의 대부분이요 콩팥에 작용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세게 먹으면 콩팥 안 좋아요. 정말 콩팥이 중요하거든요. 콩팥이 나쁘면 얼굴이 일단 거의 죽은 사람 색깔처럼 돼요. 붓기도 하나도 없고 시커멓게 돼요. 간이 나쁜 사람도 까매지지만 콩팥이 나쁜 사람은 죽은 사람 얼굴 같아요. 그런 분들 얼굴 보면 아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정말 막 다른 골목에 가도 살 길은 있죠. 이제 정말 콩팥이 나빠졌어도 뭐 대체의학을 어떻게 잘 하시든지 또 저한테 와서 생리산하고 비타민 요법을 열심히 하셔도 살아나기도 하는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제발 너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맵고 짜고 맵고 짠 게 맛있잖아요. 기름지고 그리고 포만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 거 좀 많이 자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내일 먹고 모레 죽을 거 아니니까. 맛있는 거 좋은 친구들 같이 웃으면서 즐거운 생활 오래도록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맛있는 거 한꺼번에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술도 나중에 먹어도 되니까 오늘은 적당히 먹고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습관인 것 같고요. 뭐 산수유나 복분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콩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이것조차도 많이 먹는 거는 콩팥에 부담 가요. 뭐든지 많이 먹는 거는 콩팥에 일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고
좋은 영양제는요, 저는 제가 권하는 비타민 BC예요. 특히 비타민 C 정말 좋아요. 저는 최고의 영양제가 콩팥에는 비타민 C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비타민 C 정말 싸요. 사람들이 그냥 먹고자 하는 생각만 있고 먹어야 된다는 어떤 확신 있는 지식만 있으면 비타민 C는 우리 주변에 그냥 널려 있거든요. 비타민 C가 항상 매 시간마다 자기 혈액 속에 재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하루에 6,000ml도 작다고 보거든요. 8,000ml, 뭐 10,000ml 먹을 수 있으면 콩팥이 걱정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콩팥을 살리려고 하다가 뇌혈관도 살리고 심장혈관도 살려요. 그리고 피부도 탱탱해져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비타민C 고용량 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비타민 B를 100단위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루에 1개나 2알 꼭 드시고요. 그러면 매일매일 생활하는 활력도 훨씬 좋고 가장 좋은 영양제는 그렇다고 봅니다.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C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고혈압이랑 당뇨랑 신장과의 관계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아주 고급진 질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 조절을 콩팥에서 해요. 콩팥에서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글쎄요, 한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 정도부터 새로 의사들이 처방하는 거의 대부분의 혈압약이요 콩팥에 작용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근데 혈압이 너무 높으면 또 혈압이 많이 높잖아요. 많이 높으면 콩팥이 망가져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혈압 높은 사람들한테 콩팥 망가진다고 혈압약을 열심히 처방하거든요. 근데 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게요. 사람의 혈압이 항상 높지를 않아요. 높았던 사람들도 어떤 때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한번 처방한 약은 그냥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계속 먹잖아요. 근데 자기 혈압을 체크하지 않고 혈압약을 먹다 보면 그날은 혈압이 되게 낮았는데 또 혈압약을 먹은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잖아요. 혈압약으로 인해서 혈압이 떨어지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저혈압이에요. 저혈압이에요. 그럼 저혈압이 콩팥에 그렇게 나빠요. 저혈압으로 인해서 제일 빨리 손상되는 부위가 뇌혈관하고 콩팥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관리가 중요해요. 무조건 고혈압을 때려잡아서 혈압을 내려야만 콩팥이 보호되는 게 아니고 적정 혈압을 유지를 하는 게 콩팥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정성껏 처방한 약이라도 자기 몸의 진짜 전문가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압 환자도 콩팥 환자도 반드시 집에 혈압계를 비치해 두실 것을 권해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혈압을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처방해준 약을 그날 그대로 먹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관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면 콩팥이 망가지죠. 망가진다는 말 제가 크게 못하겠네요. 망가진 분들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분들 보면 대면에서 보고 그 콩팥 그렇죠. 당뇨 오면 콩팥 다 망가지죠. 그 사람 얼굴 마주 보고는 그 말 못해요. 진짜 망가진 그 얼굴을 보았을 때 물론 이제 그분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겠지만 인간적으로 참 그렇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를 먹어가고 있고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어떤 사람도 어느 순간 콩팥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는 제일 큰 주범이죠. 혈당 관리 진짜 중요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비타민C가 정말 좋다고 그랬잖아요. 당뇨 약을 먹어서 적당한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으로 엄격하게 혈당을 막 관리를 하다 보면 자꾸 저혈당이 오고 우리 몸에 그것도 췌장에 엄청 부담을 주거든요. 간에도 부담을 주고. 그래서 당뇨 약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돼요. 나머지는 운동요법, 식이요법 이런 걸로 자기가 해야 되고 너무 혈당을 정상 수준까지 약으로 낮추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정상 혈당은 100 이하인데 약을 먹어서 되는 혈당은 많이 낮춰봐야 100이거든요.
그럼 100, 딱 100으로 못 맞추잖아요. 식사하면 또 올라가고, 그러면 120, 150, 이렇게 되면 콩팥이 망가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비타민 C로 막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떤 분은 제 생기산을 한 6개월을 먹었는데,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고, 너무너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자기가 표현할 수 없이 그 당뇨 환자로서 겪었던 거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이 됐다. 이렇게 봤는데, 딱 하나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혈당이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또 대체로 먹는 것에 대한 또 이렇게 애착이 많으신 분들이기도 한데 자기 나름대로 막 조절을 해도 잘 안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쓰는 방법이요. 제가 그 환자한테 배운 거예요. 비타민C 고용량이에요. 그분은 하루 30알 드시더라고요. 하루 30알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30알 먹었다고 내가 30알을 먹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좋은 참고 자료는 되죠. 그러니까 한 알, 2알 먹으면서 발발 떠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혈당이 높고 당뇨 경계치가 있든지 아니면 당뇨 약을 먹는데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일단 당뇨 약을 먹고 있으면 정상적인 혈액보다는 그 사람의 피가 끈적하거든요. 그런 그 끈적한 피가 그 콩팥, 혈관, 사구체를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쌍한 사구체 금방 망가지거든요. 이럴 때 비타민C를 왕창 먹으면 훨씬 혈관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 여기 또 나오죠. 비타민C 진짜 많이 드시고 비타민C 고용량 먹으면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B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빈혈이 없어요. 그거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해주세요. 신장 환자한테 운동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물어보셨어요. 이것도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신장 환자는 정말 신장 환자를 말해야 되겠죠. 많이 안 좋은 거. 크레아틴인 수치가 1.5가 훨씬 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이 50 미만인 사람들, 50이나 30이나 그 밑으로 많이 안 좋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운동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운동선수 단명한다는 거. 그죠? 운동선수가 단명해요. 오래 못 살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격렬한 운동은 우리 몸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콩팥이 일단 병원에서 당신은 콩팥이 나쁘다. 병원 검사 결과 콩팥이 나쁘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받으셨으면 그런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은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여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더운 북더위인데, 이럴 때 운동이 아니라 그냥 땀을 많이 흘리는 것도 콩팥 환자한테 안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콩팥이 진짜 나쁘면 투석을 하든지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오거든요. 몸이 자꾸 붓고. 투석을 해서 겨우겨우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거는 그냥 그대로 탈수거든요. 운동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땀이잖아요. 그 땀을 많이 흘리면 그게 콩팥이 나쁜 사람한테는 그게 탈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땀을 쭉쭉 나게 운동을 하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이것도 콩팥이 좋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콩팥이 나빠지면 그런 개운한 운동, 그 뒤에 시원한 샤워, 찜질방에 가서 뜨끈뜨끈 찜질, 냉탕에 들어가서 시원 이런 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신장이 진짜 나쁜 사람들은 운동도 완만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완만한 운동. 조깅 정도는 할 수 있을 거고 뛰다가 걷다가 하는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여튼 격렬한 운동은 못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죠. 네. 신장에 대한 일반적으로 있는 오해랑 진실에 대해서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거 좀 포괄적인 질문이죠. 오해와 진실. 제가 이거 지금 질문지인데요.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질문이 오늘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질문이 전부 다 어떤 신장내과 전문의 선생님도 시원하게 답을 달기가 어려운 굉장히 고차원적인 질문이고 특히 마지막 질문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폭이 넓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나.
일단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 나빠진 신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맞춤표를 찍는 것도 오해인 것 같아요. 나빠졌어도 관리하기 나름으로 좋아질 수 있다. 비장하게 각오를 하고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콩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언제 콩팥 나빠질지 몰라요. 나는 뭐 저녁에 치킨 먹고 뭐 먹고 잔뜩 먹고 자도 소화 잘 만데 큰일 날 소리예요. 내 콩팥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것도 오해죠. 오해죠. 그러니까 뭐 너무 지나친 건강에 대한 자신감도 그것도 오해고 또 질에 미리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콩팥이 제일 좋아하는 거 좀 절제. 그죠? 저기 놀 때도 젊었을 때는 저희 대학 때도 MT 가면 MT가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이라는 그 약자래요. 이제 서로 한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소속감을 확인하고 막 친목을 도모하고 그런 이제 1박 2일로 가는 거를 MT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이렇게 말했었어요. 미드나이트 테러블이라고. 완전 밤이야 가라, 세상 끝이야 와라. 그러고 끝장나게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대 한때예요. 정말 이제 30, 40 넘어가면 여러분 콩팥뿐만이 아니라 전신 모든 장기를 위해서 좀 감정적인 것도 좀 절제가 필요하고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모든 면에서 절제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물 있잖아요. 물 마실 때 콩팥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안 했네요. 물을 절대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요새 더우니까 시원하게 마시잖아요. 게다가 그 벌컥벌컥이 탄산음료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맹물이라고 해도요 천천히 마셔야 돼요. 이렇게 콩팥이 조금 나빠지기만 시작해도 잘 붓고 소변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수분 보충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모금씩 물을 천천히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거. 우리 옛날 이야기에 뭐 우물가에 어떤 나그네가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어떤 안악에게 마실 물을 달라 그랬더니 바가지에 물을 떠서 뭐를 이렇게 버드나무 잎인가를 띄워서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 띄워서 줬냐 하니까 너무 갈증이 심하신 것 같아서 한꺼번에 물을 마실까봐 후후 불어가면서 먹으라고. 그거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일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되는 신장 보호 습관. 물은 천천히. 음료수는 웬만하면 마시는 거 좀 줄이고요. 먹더라도 음료수도 천천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고맙습니다. Thank you.